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8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이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대전에는 대전역 일대에는 170여 명이 거주하는 쪽방촌이 있는데 이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냉난방 시설이 취약하고 화장실이나 취사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번 공공주택 사업으로 1,4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또 직업교육을 지원할 생활지원센터와 무료 급식과 진료를 제공할 돌봄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동안 주민들은 인근 임시 공간으로 이주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까지 지속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대전역 일대는 쾌적한 도심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유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춥고 또 하늘도 미세먼지 때문인지 흐립니다. 예,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금산은 영하 4.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꺼운 외투와 함께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체온 유지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은 구름이 많고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4도, 공주 6도, 대전 6도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5도, 보령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격상됩니다. 연말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모임, 약속을 좀 정했다는 분들 네. 계신데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외식과 외출도 줄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에서 올 한 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해시태그가 바로 집콕 생활이라고 합니다. 15만 개의 동영상의 해시태그가 집콕 생활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공감이 되죠? 네. 예.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도전했던 뭐 요리와 게임, 아니면 영화 보기, 아니면 아이와 놀아주기 등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집콕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든지 우울감에 좀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또 좋은 날이 분명 올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족 여러분과 오늘 사진 사연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집콕은 계속된다. 오늘은 뭐하지라고요. 집콕 생활의 노하우 사진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집콕 생활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박창규 리포터는 이 집콕 생활의 노하우 네. 있다면 뭘 소개해주고 싶으십니까? 올해는 정말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준비 없이 집콕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레시피 없이도 이제 몇 가지 요리들은 간단하게 뚝딱 해결해 내는데 저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또 이렇게 간단한 취미하고 특기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집콕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 예. 네, 요리하는 남자시네요. 남자네요. 예. 네. 근데 요리를 하시다 보면 식재료에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이 우리 지역 로컬 농산물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부들은 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먹거리, 바른 식품을 신경 쓰곤 하는데요.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비를 줄이고 또 엄격한 심사를
심사를 거쳐서 유기농 농산물로 인증받은 로컬푸드가 대전시에도 있습니다. 대전시가 인증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로컬푸드,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환경을 보호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며 우리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방법, 바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예부터 한밭이라 불리며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해온 대전. 현재는 로컬푸드 지역 인증제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요새 힘드시죠? 대전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로서 집밥으로 맛있게 해 드시면 코로나19도 많이 잊으실 겁니다. 잔류농약 검사와 방사능 검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대전 로컬푸드. 농민들에겐 안정된 판로가 되어주고 시민들에겐 건강한 밥상이 되어줄 텐데요.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대전시 로컬푸드를 만나봅니다. 요즘 하루에도 짧고 외식이나 여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매일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여보,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뭐 먹을 거 있어? 어디서 장을 보지? 그런 곳이 대전에 생겼어? 갈수록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 유통비를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이곳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잖아요. 네. 딱 보기에도 신선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네. 또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는 320가지 잔류농약 검사와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대전시가 인증한 로컬푸드 직매장이에요. 최근 대전시는 지역 농가의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과 식량 주권을 위해 로컬푸드 공급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농민들은 한밭 대전의 자부심과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을 매일 아침 이곳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인증한 농산물인 만큼 엄격한 심사와 생산과 유통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들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로컬푸드 인증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생산품을 의뢰해서 식약처 고시기준인 잔류농약 2분의 1 이하의 농산물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만 이제 판매가 되고 인증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산물 안전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300여 인증 농가가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덕분에 장을 보는 시민들의 바구니가 묵직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장보건이 이것저것 많이 남으셨어요. 네, 뭐 하시려고요? 오늘 저녁 장 보러 왔어요. 여기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어떤 게 좋아서 자주 걸음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착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대전의 농부들이 매일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전의 농산물이니까 더 믿을 수가 있어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 매장을 찾기보다는 온라인 구매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손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배송이 느려지고 내일 도착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겐 바로가요와 내일가요가 있어요. 그 뭐예요? 네, 바로가요는 지금 장 보시면 네. 온라인몰에서 장 보시면 2시간 이내로 배송이 가능하고요. 내일가요는 내일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해 드시고 싶다 하시면 바로 가요. 좀 더 이제 여유를 두고 드시고 싶다 하시면 내일 가요. 아, 좋네요. 네. 그렇다면 대전시가 인증한 농산물을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추워진 겨울 날씨에 어떤 농산물을 키우고 있을지 궁금함에 발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지금 이 비닐하우스 안에 대전시가 인증한 로컬푸드가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건데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에 수확하는 게 뭐가 있죠?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하우스 안으로 고고! 오렌지빛 과일이 저를 반겨줍니다. 제주도에서 봤던 망감류 중 한 가지인데요. 수확을 앞두고 주렁주렁 열렸네요. 아, 이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확실히 따뜻하고 좋네요. 예, 좋죠. 바나나 나무인가요? 예, 요 바나나가 금년에 처음으로 달렸어요. 와, 안에 들어오니까 마치 동남아시아에 온 듯한 그런 예, 기분이에요. 지금 벌써 많이 따셨는데 뭐 수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대전에서 생산하는 망감류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맛볼 수 있는 망감류는 대전 지역에서 생산한 재배한 망감류네요. 예, 그래요. 대전에서 5, 6년 전부터 망감류 재배에 성공해 매년 12월 이맘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에 향기며 빛깔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올해는 작황도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당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예. 자, 상당히 이제 보기는 일단 좋아요. 보기 좋은 망감류고. 와, 향이 한번 맡아보세요.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그 향이 정말 진하게 상큼한 향이 코스적으로 쏙 들어와요. 와, 좋다. 이 향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한 망감류는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보충에 그만인데요.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봤습니다. 14.5브릭스, 귤의 평균 당도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자, 이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당도도 확인했겠다. 그 맛은 어떨까? 제가 먼저 먹어봤습니다. 야, 입안에서 과즙들이 춤을 춘다. 오! 달아요. 단데 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달면서도 적절한 이 신맛, 상큼하고 상쾌한 맛들이 함께 잘 어우러집니다. 말 그대로 새콤달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솟는 새콤달콤함. 올겨울 대전에서 은은한 향과 상큼한 맛의 망감류를 즐겨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드실 수 있는 이 좋은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자부심도 크시겠네요. 대단하죠. 오. 지금 대전 시민이 150만에다가 그 인근에 우리 세종시가 또 30만 하면 180만 인구가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이번엔 유성구의 한 시설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까요?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딸기입니다. 겨울철 딸기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계절을 앞당겨 수확한다고 하네요. 딸기 하면 대부분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이 제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 일찍 또 출하가 되네요. 보통 2월 달이나 3월 달에 딸기 출하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 안에서 맛있는 딸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부분에 투자를 또 많이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난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 관리, 그다음에 광도 관리, 그다음에 양액 관리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해야지만 11월철에 맛있는 딸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색깔뿐 아니라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대전 딸기. 무엇보다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따서 당일 아침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딸기를 지금 이제 한창 수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새벽 3시부터 작업을 했거든요. 와, 아니 그러면 새벽 3시에 나와서 딸기를 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일단은 당일 수확한 딸기를 가장 신선한 시간 새벽 3시에 따기 시작해서 아침 9시에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당일 수확, 당일 판매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대전시에서 인정한 농산물들입니다. 농민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키운 대전시 인증 농산물들.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통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저희 대전광역시 농민분들 모두가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 농산물, 지역 먹거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산자와 소비자의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에서 인증한 우리의 로컬푸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대전시 300여 인증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건강한 지역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물론 온라인 주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생산자에게도 또 자부심을 심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건강을 선물하는 대전시 인증 농산물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대전에서 재배하고 대전시가 인증한 농산물을 만나봤는데요. 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만큼 이 농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로컬푸드를 먹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는 안전하고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나의 작은 소비가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마침 오늘 오후 3시에 대전시 인증 농산물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대전 MBC 공개월 바로 여기서 대전시에서 인증한 로컬푸드 판매전이 진행이 됩니다.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판매를 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배송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MBC 너튜브 채널에서 마련한 실시간 판매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의 건강한 로컬푸드로 건강한 식탁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집콕 생활의 노하우 중에 하나. 이게 또 아침엔 퀴즈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퀴즈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죠. 네, 재미나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생산자와 소비자 간 배송 거리 및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식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게 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슈퍼푸드, 2번 슬로우푸드, 3번 로컬푸드. 네, 오늘 박창규 리포터가 건강한 이것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게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고 또 오늘 또 생중계로 판매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비는 줄이고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농산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3번 로컬푸드였습니다.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말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운송거리가 짧아 영양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는 운송거리가 짧아서 이산화탄소량이 적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식량 주권을 지키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네, 한해살이 갈색 바닷말로 바다의 얕은 곳에서 자라며 봄에서 여름에 걸쳐 번식하고
겨울에서 봄에 걸쳐 주로 채취하는데요. 이 시기가 가장 맛이 좋으며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미역, 2번 매생이, 3번 우뭇가사리. 네, 보통 제 생일에 어머니가 소고기를 잔뜩 넣고 이것 국을 끓여주셨는데요. 그렇죠. 보통 생일에 많이 드시는 맞습니다. 국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이 음식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미끄러질까 봐. 네.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중요 시험을 두고는 이 음식을 피하게 되는데 또 생일날 주로 먹는다는 결정적인 힌트.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1번 미역이었습니다. 미역은 칼로리는 적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특히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해 산모나 여성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 수확철을 맞은 미역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미역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식탁을 좀 미역국, 미역 무침으로 한번 꾸며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세 번째 문제는 우리말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직성이 풀리다에서 직성은 호기심을 뜻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직성이 풀리다. 예, 이 말에 어떤 뉘앙스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직성이 풀렸다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시원해진 거잖아요. 네. 예, 뭔가 내 성질대로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아이고 시원하고 편하다 이런 의미로 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게 호기심일지 아니면 내 성질대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건지 그 차이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성이 풀리다에서 직성은 호기심을 뜻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OX 여러분 선택 다 하셨나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직성이 풀리다는 바라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져 마음이 흡족하고 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서 직성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운명을 맡고 있는 9별로 타고난 운명 또는 타고난 성질이나 성미를 뜻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이 수도권은 2.5단계,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 우울하다 이런 느낌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시기를 우리가 꿋꿋이 헤쳐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직성이 풀릴 날이 분명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도 그때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이번 문제는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음료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와인에 계피와 과일 등을 넣고 끓여 만든 음료로 겨울철 유럽 전역에서 즐겨 마신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차이, 2번 뱅쇼, 3번 상그리아. 네. 아무튼 이거 와인, 네. 술 아시겠어요? 예. 네. 이거 또 많이 마시면 또 맛있다고 많이 마시다 보면 또 이제 뱅뱅 돌 수가 있어요, 머리가. 뱅뱅. 예. 네. 예, 적당하게 드셔야지 네. 또 맛있다고 해서 그냥 훌쩍훌쩍 그냥 계속 마시다 보면 뱅뱅 돕니다. 예. 아, 그렇죠. 예. 와인도 그렇지만 다양한 술들, 과한 음주는 좋지 않다는 거 힌트로 드렸고요. 자, 이것은 이 음료는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뱅쇼가 정답이었습니다. 뱅쇼는 프랑스어로 따뜻한 와인이라는 뜻으로 와인과 함께 과일, 향신료 등 다양한 부가재료를 첨가해 끓인 따뜻한 음료인데요. 유럽에서는 겨울철 원기 회복과 감기 예방을 위해 주로 마신다고 합니다. 네. 겨울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자차, 생강차를 많이 드시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뱅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나 크리스마스 음료로도 활용이 되고요. 저도 이 뱅쇼를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네, 과일, 계피 예. 왜 이렇게 놀라시죠? 아니 이렇게 만들고 나서 네. 이렇게 마셔봤어요? 네. 적당히 아니면 좀 많이?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한 잔만? 네, 한 잔 정도 마셔봤는데 또 몸이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예,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저는 또
또 이렇게 맛있다고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또 뱅뱅거릴까 봐. 예. 그래서 네. 좀 염려가 됐었죠. 돌지 않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돌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져 관절이나 여러 조직의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통풍, 2번 페체트병, 3번 대상포진. 이 질환이 있는 분들 정말 바람만 스쳐도 굉장히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예, 또 이 질환 떠올리면은 맥주가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과연 이 질환은 무엇일지. 예. 자,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람만 스쳐도 아플 만큼 상당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통풍이 정답이었습니다.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으로 질병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심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관절 내 공간과 조직에 요산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집콕 생활의 노하우로 요리를 꼽았어요. 네. 근데 앞서 또 로컬 푸드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로컬 푸드를 딱 보니까 네. 이거 식재료로 이렇게 써야겠다. 그래서 어떤 요리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떠오르던가요? 일단 망감류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하루 비타민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에 갔을 때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는데 일단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요리에서 이 재료를 이용하면 어떤 요리를 해도 맛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네. 예. 아무튼 요즘에 집콕 생활을 하면서 남편들도 요리에 한번 도전해보고 가족들에게 요리를 해준다면은 아마 아내가 남편에게 요 남자 매력 있다. 요리하는 남자. 요 남자 매력 있네.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집콕은 계속된다. 오늘 뭐하지입니다. 알콩달콩 집콕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콕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외식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더 늘었습니다. 근데 끼니 때마다 좀 색다른 레시피나 식재료는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찾았다는 구기자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기자를 보통 한약재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구기자가 많이 나는 진도에 가면은 손두부며 구기자, 백숙, 막걸리, 떡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눈부터 사로잡는 이 빨간색 열매는 전라남도에선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천연의 별미입니다. 해먹는 집밥에도 사먹는 별미에도 재료의 감칠맛을 남김없이 빨아들여 어디에든 어울리죠. 자연의 맛을 찾기 위해 진도에서 순두부집을 운영하는 이민수 대표는 오늘도 대담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지금 하려는 음식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음식인 두부이기 때문이죠. 콩을 불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찬물에 껍질을 벗기는 콩 닦는 과정은 상당한 세심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그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민수 대표는 두부에 진도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넣어보기로 했답니다. 진도 구기자가 품질이 너무 우수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품화, 그 음식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이제 음식화를 해보면은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진도에서 나고 자란 음식 재료들은 서로 다른 조합을 통해 새로운 맛을 내는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말린 구기자를 두부에 넣기 위해선 12시간 동안 말린 구기자를 물에 불리는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재료들의 조화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극대화됩니다.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알싸하면서도 단 구기자 본연의 맛의 비결은 결국 시간에게 있는 셈이죠. 진도에서는 구기자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기자에 대한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진도는 오래전부터 구기자 산지였기 때문이죠. 해양성 기후와 일조 시간이 긴 진도 구기자는 육질이 뚱뚱하고 진액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건조를 할 때도 끈끈하죠.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선호했다는 구기자. 진도 사람들은 구기자 나무의 열매는 구기자로, 뿌리 껍질은 지골피로, 잔가지와 잎은 나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기자가 진도에서는 천연의 별미인 셈이죠. 구기자는 가정에서는 실로 여러 가지 음식으로 활용됩니다. 달걀 구기자와 대추, 마늘, 그리고 찹쌀을 넣어 푹 끓여낸 구기자 백숙이 대표적이죠. 달게 스며든 구기자 색이 상당히 침을 고이게 합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구기자를 첨가한 떡과 막걸리는 맛보는 사람들이 엄지를 절로 치켜 세우죠. 어때? 최고입니다, 최고. 이민수 대표의 구기자 두부도 이제 중반부를 향해 갑니다. 끓는 콩물에 거품을 걷어주고 진도 앞바다에서 난 정제된 간수가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마지막 장식은 시간이 담당합니다. 고소하면서도 달며 약간의 알싸함이 더해진 구기자 두부는 여러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했는데요. 내친 김에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구기자를 불려간 구기자 물,
달걀, 소금을 넣어 반죽한 구기자 면을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진도에서 딴 보말, 구기자 면을 넣고 당근, 호박 등 갖은 채소를 넣어 만든 구기자 칼국수는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고소한 구기자 두부는 삼겹살에 양파, 대파, 강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보쌈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육질이 부드러운 삼겹살에 곁들여 먹는 구기자 두부는 맛과 향에서 그 조화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진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족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구기자 원래 색깔이 너무 예쁜데 해도 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진도 나는 구기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음식으로 그 상품화를 함으로써 구기자를 비롯해서 울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많이 되면은 저희들로서 그 음식 장사 영업하면서 보람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그 맛이 진화되고 풍부해진 진도 구기자. 진도 사람들에게 구기자는 앞으로도 알싸하면서도 달콤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입가에 머물 것입니다. 네, 콩을 갈 때 구기자를 넣어서 만드는 구기자 두부. 네. 색깔이 좀 독특한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구기자 칼국수도 참 먹음직스럽죠. 그러니까요. 구기자는 붉은빛이고 칼국수와 두부는 또 진한 노란색이다 보니까 색도 너무 예쁘고 윤기도 흐르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구기자 하면 또 우리 지역에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청양. 예, 청양 구기자를 식탁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청양 구기자 드시면 네. 다른 건 다 몰라도 일단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구겨진 이 얼굴이 좀 많이 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거제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오랜 집콕 생활로 입맛 없다 싶으신 분들 이 음식 하나면 입맛이 되살아날 것 같은데요. 젓갈 백반 만나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쌀밥위에 젓갈 한 점, 짭조름한 젓갈. 밥 한 공기가 좀 안 돼서 한 공기 더 시켜서 다 먹었습니다. 계속 들어가니까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입맛 없던 사람도 기본 한 그릇은 뚝딱. 왜 밥도둑이라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밥상의 중심에 당당히 자리한 젓갈 한번 드셔보세요. 언제 봐도 감탄하게 되는 바다빛도 산빛도 푸르른 거제 장승포입니다. 이곳에 짭짤한 바다를 한상 거하게 차려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짭짤한 바다 맛이라고 했는데 잘못 찾아왔나요? 저희 밥 한 공기가 좀 안 돼서 한 공기 더 시켜서 다 먹었습니다. 이 젓갈 남는 게 눈에 보여서 밥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더 먹게 됩니다. 밥 2공기는 그냥 먹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젓갈입니다. 종류만 무려 12가지나 된다는 말씀. 젓갈로 한상 차릴 생각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세계 일주를 한번 했었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전통 음식들을 잘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제 음식이 없을까 하다가 좀 친숙하고 또 괜찮은 음식이 젓갈인 것 같아서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젓갈 음식점을 차리게 됐어요. 계절마다 굴젓갈, 멍게젓갈, 낙지 이런 거 등등 다 맛있는 계절이 있죠.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 이상으로 돌리고 있죠. 20가지 젓갈 중에 계절에 따라 가장 맛있는 젓갈이 올라옵니다. 반찬 가게 가도 조금씩만 파는 거예요. 근데 젓갈을 한 상 깔아놓고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른 음식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퀄리티도 괜찮은데 왜 이거를 사이드 반찬으로 쓰냐. 하나로도 완벽한 음식, 무슨 젓갈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고수라면 갈치, 전어, 밴댕이 같은 콩콩한 생선 젓갈을, 젓갈의 맛을 좀 즐기게 된 중수라면 특유의 향이 있는 굴이나 멍게젓, 초보는 무난하게 양념젓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양념 새우젓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새우젓이 아마 젓갈 중에 가장 흔하고 거의 호불호가 없는 젓갈이죠. 5월에 잡히는 새우를 오젓, 6월에 잡히는 새우를 육젓, 가을에 잡히는 새우를 추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젓은 주로 무침용으로 쓰는 거. 추젓은 이제 김장용이랑 이렇게 밥이랑 같이 비벼 먹는 정도. 대파, 양파, 마늘 등을 넣고 버무리면 좀 더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데요. 근데 음식은 손맛 아닌가요? 이게 손으로 버무리게 되면 새우가 뭉그러지면서 나쁜 성분 이런 것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펴요, 젓갈은. 한 보름 정도도 안 돼서 곰팡이가 다 펴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명란젓갈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해서 드실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뭐 창란, 뭐 청어알, 뭐 이렇게 비빔낙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장 보관해서 드셔도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먼저 갓 한 밥에 젓갈 한 점 올려 먹고요. 다음으로 취향껏 김에도 싸 먹고 골고루 반찬을 곁들여 먹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창란이고요. 네. 창란은 이제 명태 창젓이에요. 이제 다 끓고 뭐 드시니까 고추장밖에 안 남았을 때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하시면은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한참 보고 있다가 옆에 다른 젓갈들이랑 이제 오늘 나가는 젓갈 맞춰가지고 이게 없네요, 저게 없네요 해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이 좋아서 여행 많이 부모님이랑 같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백화점에서 파는 젓갈을 조금 사가서 일본에서 먹고 있었어요.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젓갈. 수육과 먹으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고기 삶기 팁. 젓갈과 먹을 때는 간 하지 마세요. 좀 쫄깃쫄깃하다 보다는 저희는 한번 삶아가지고 뭐 한 1시간 정도 뜸을 더 들여가지고 굉장히 연하게 만들어요, 고기를. 젓갈이랑 어울렸을 때 입에서 녹게. 수육하면 김치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치용 젓갈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치를 좀 시원하고 담백하게 담기 위해서 까나리랑 갈치뜻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수육, 김치에 새우젓 넣고 싸먹어도 맛있지만 어리굴젓, 갈치젓갈과 먹으면 상상 초월이라는데요. 맛좀 맞네. 이렇게 먹다 보면 저절로 외치게 됩니다.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공깃밥 하나요. 저염식이니까 젓갈만이 밥 조금 먹어도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비릿한 맛을 좋아하는데 김이랑 싸 먹으니까 좀 더 비릿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싸 먹습니다. 손님들도 추천하는 젓갈을 즐기는 고급스러운 방법, 멍게 비빔밥. 꼬시래기, 톳, 다시마, 미역 줄기를 샐러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멍게를 넣으시고 참기름을 살짝 뿌려가지고 비벼 드시면 웬만한 멍게 비빔밥보다 맛있습니다.
마무리까지 맛있게 먹는 방법. 뜨끈한 숭늉에 양념 젓갈을 올려 먹으면 됩니다. 든든하게 젓갈로 배 채우고도 아쉽다면 포장도 가능합니다. 한 끼 정말 잘 먹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배가 든든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입맛이 잘 돌아오네요. 젓갈을 먹으니까. 짜지도 안 하고 진짜 입맛이 딱 짝짝 달라붙는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젓갈이 소외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밥상의 별미, 향긋한 바다를 품은 젓갈의 발견. 굴러먹는 재미에 계속 밥숟가락 뜨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네, 하얀 쌀밥에 올려서 먹는 원조 밥도둑 젓갈 백반을 만나봤습니다. 네. 뭐 젓갈하면은 우리 지역 논산 강경과 홍성 광천이 유명하잖아요. 네. 이 젓갈 좋아하는 분들은 뭐 한 가지만 드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젓갈을 골고루 드시더라고요. 네. 예. 게다가 이 젓갈과 수육의 만남은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 또 이거 아픈 잔소리죠. 그런 예. 이야기잖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밥 한 공기 더 주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짭조름한 젓갈과 함께 맛있는 식탁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고요. 금산은 영하 3.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꺼운 외투와 함께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체온 유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은 구름이 많고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는 깨끗합니다.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산 4도, 공주 6도, 대전 6도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5도, 보령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집콕은 계속된다. 오늘은 뭐하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536번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가기도 어려운데 실내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착한 장난감 만들기입니다. 네. 다들 재능 기부 겸 봉사활동 하자고요. 오,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네. 아, 이걸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또 네.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예. 6796번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곶감 만들기 늘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코로나로 시간이 남아서 제가 직접 만들어봤어요. 근데 잘못 말려서 상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어머님께 받아왔답니다. 아유. 뭐 이런 네.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네. 언젠가는 또 잘 만드시겠죠. 그럼요. 곶감. 예. 7658번님, 오늘은 말려뒀던 가을 호박으로 호박떡 만들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호박과 파트로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팥은 어젯밤에 삶아뒀습니다. 와. 아, 호박떡. 와, 맛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0587번님, 눈꽃 치즈 닭갈비예요. 포장해 와서 익히기만 하면 근사한 요리가 됩니다. 맛도 비주얼도 최고랍니다. 요즘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연말 연하장을 손편지로 써보는데 우표가 바코드로 변했더라고요. 네, 직접 손편지까지 쓰셨네요. 그래요. 우표가 또 바코드로 변했다고요? 네. 예. 와. 3422번님, 우리 아이들의 집콕 필수품 미니 놀이터입니다. 둘이 앉아서 모래놀이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워요. 네. 투정 없이 놀아주니까 고맙습니다. 아, 우리 조금만 참자. 그래요. 아이들 네. 집에만 있으면 좀 부모된 입장에서 좀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해요. 네.
0043번님, 저는 마트에서 깨찰빵 믹스를 사다가 홈베이킹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재밌어서 시간 때우기도 좋고 재밌더라고요. 깨찰빵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요. 와. 빵의 종류도 워낙 많고 네. 또 그걸 또 홈베이킹으로 요즘에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깨찰빵. 예. 6204번님, 집콕 생활 동안 꽃들에게 사랑을 주다 보니까 집안이 온통 화분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아자아자 집콕 생활 파이팅! 자연 속에서 네. 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보기 좋습니다. 와, 집콕 생활 다들 잘하고 계신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날 따라와요는 오랜 역사와 숨은 이야기가 있는 아산을 찾아갑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맹사성이 살았던 맹시행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세리 성당과 신정호수의 초겨울 풍경까지 아산의 자연 경관과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도시 아산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64개의 음악 동호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오카리나 동호회, 주부들로 꾸려진 플룻 동호회, 직장인들의 통기타 동호회까지 건강한 취미 생활로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가는 아산 1인 1학기 갖기 운동을 소개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주전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충남 태안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또 청양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 11명이 한꺼번에 확진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3주간 진행되고요. 유흥시설은 3주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센터라든지 또 노래 연습장도 운영이 10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고요. 카페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모두 거리 두기 잘 지키면서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